안녕하십니까. dun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상군이 모의고사 자기가 공부한 걸 자기가 써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오답을 질문을 하면 논의하는 식으로 학생 중심으로 해서 오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쓰셔야죠. 칠판에다 간단한 단어를. 자, 시작하세요. 1번. 1번은 여기 1 써놨는데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이 핵심 내용은 독서는 세상을 향한 여행이다를 단순 속담으로만 인식해가지고 이게 비유인 줄 몰랐어요. 뭐라고요? 그거 써보세요. 그러니까 말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 하세요. 독서는 세상을 향한 여행이다. 독서는 여행이다 하고 정의를 했네요. 네. 여행이다. 근데 세상을 향한 여행이다 이렇게 쓴 거네요. 그럼 독서를 내가 여행에다가 비교를 한 거네요. 네, 비유법이죠, 이거는. 그래, 비유죠, 비유. 독서는 여행이다. 그럼 은유법이네요. 네네. 근데 세상을 향한 하고 설명을 한 거네요. 방식은 정의의 방식을 사용했고, 표현법은 비유법이네요. 그런데 이걸 비유인지 몰랐다는 거죠? 예, 단순히 그냥 속담으로만 알았어요. 왜냐면 속담도 비유인데요. 예, 그쵸. 근데 비유법 안에 속담은 풍유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표현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뭐뭐라는 말이 잘 뒷받침해 주죠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것만 보고 이건 속담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네. 그러니까 범위를 확장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속담이라고 생각하면 속담은 풍유법이고 풍유법은 비유법 안에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 비유법, 수사법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비유법 상세 해설 하고서 유튜브에다 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보신 적 있나요? 봐야겠습니다.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보셨나 보네요. 그러면 이게 풍유법도 속담은 비유법이다. 비유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맞출 수 있었나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뭐라고요? 수사법 상세 해설 동아쌤 쳐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어요? 네. 자, 속담이란 것은 시험에서 어떻게 수능에서 나오냐면 어떤 상황,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략적인 상황만 나타내준다라는 쪽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상황, 그걸 예측하는 유사한 상황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해줬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다음 번. 두 번째는 11번. 일단은 2번일 경우, 2번, 11번일 경우에는 형태소라는 말을 몰랐어요. 자, 그러면 형태소라는 것은 이제 학생이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읽느라고 쓰는 걸 못하니까. 형태소는 제일 처음에는 나온 건 뭐죠? 모음에서 모음 의해서 자음이 나오고 자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 모음 자음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그렇죠. 음절이 이거는 뭐라고요? 자음 모음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분별할 수 있는 최소 분별상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고 음절 요걸 같은 거 음운이라고 그러죠.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음운이 한 글자에 있는 음절을 이루고 요것들이 뜻을 가지게 되면 최소 단위가 형태소라고 그러고 이것들이 혼자 자립해서 쓸 수 있을 때 단어라고 그러고 단어는 품사라고 그러죠. 이 단어, 품사로 구품사에서 이것들이 문장 안에서는 주어, 목적어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러면 형태소를 모르겠다고 하면 저번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 표를 줬잖아요. 네네. 근데도 몰랐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엔 그걸 배우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배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요 뜻 형태소를 의자에 앉으면 실형한다. 의존, 자리, 실존, 형태, 실질, 형식 이렇게 나누는 형태소를 분류하는 방법 두 가지가 별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 구품사
이건 통사론. 이거는 품사론. 그 품사. 명사 이렇게 들으니까 이거는 통사론. 통사론 7억.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제 새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12번. 여기서 보기 그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헷갈렸어요.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단어라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안과 안의 차이라는 건데 얘 누가 단독으로 쓰지? 안은 단독으로 쓸 수 없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 할 때 쓰는 거고 네. 이거는 안 하다 못 하다 할 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게 안 한다 하면 여기 뒤에 뭔가가 뒤에 이어서 붙는다는 거네요. 네.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한 것 뿐이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해설 보고 해결이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다음 거. 하나 여쭤볼게. 네.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띄어서 쓸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네. 말이죠. 알겠습니다. 4번. 아이고요. 17번의 경우에는 문단 내용인데 이 문단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 푸코라는 사람이 어디지 17세기에 이성과 비이성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푸코가 이 문장 내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달라는 건데 제가 무엇을 찍었냐면 5번에서 디귿 리을을 찍었는데 저는 리을이 맞는 반박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이 푸코의 주장의 주제는 뭐고 리을은 내용이 뭐예요? 푸코의 주장의 주제는 그 이성과 비이성을 가르는 기준은 네. 매우 사실 이성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매우 극도의 비합리적인 거와 당시에 부르주아지 세대에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고 이 리을의 기준은 뭐였냐면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평범한 아이들과 비교하여 행동이 지나치게 많거나 산만하면 과다 행동 증후군이라 하여 이상이나 비정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도 이거 ADHD 때는 아직도 분류 기준이 좀 안 좋다고 좀 이상하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분류 기준이 이상하다. 이것도 분류 기준이 이상하다. 동일하네요. 하지만 틀렸어요. 답은 기억 디귿이었죠.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의 말하고 맞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지. 네? 여기에 푸코가 반박할 수 있는 걸 찾으라며요. 아니요, 푸코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여기에 보면 글쓴이의 관점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례잖아요. 아니요, 글쓴이가 이성을 반박할 수 있는 글을 찾는 거예요. 글쓴이의 주제는 뭐예요? 글쓴이의 주제는 정상과 비정상의 분리에 대한 반박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을 분리할 수 없다죠. 네. 푸코는 뭐예요? 분리할 수 있다요, 없다요? 분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글쓴이의 주장이 푸코라면 그러니까 이걸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푸코는 분리할 수 없다며요. 네. 근데 요 리을은 분리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죠. 분리할 수 있다예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는 분리하면 안 된다. 요거는 뭐라고? 분리했다. 그럼 리을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답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제 선입견이 영향을 준 거죠,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설로 이해를 하셨냐고. 지금 다시 정리하면 17번 문제는 뭐예요? 푸코의 주장을 푸코가 주장하는 거, 푸코의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푸코는 뭐라고? 이성과 비이성을 가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가르기가 애매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가르기 애매한데 가른 게 있으면 그걸로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을도 갈랐다며. 네네. 그럼 반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왜 답이 아니냐고. 왜냐면은 리을로는 이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분류했는데 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는 푸코가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는 건데 문제는 이거 내용이 뭐냐면 정상과 비정상의 범위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범위의 문제지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거는 보기는 범위의 문제다. 얘는 그 기준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 네. 이게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누는데 얘도 푸코도 나눌 수 없다. 그럼 보기도 나눌 수 없다예요? 아 잠시만요. 그렇네. 자, 그러니까 구절 전체를 단순화시켜서 네. 이 사람이 말하는 주제가 뭐고 보기의 주제가 뭐고 그걸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뭘 찾아야 되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지. 네네. 그러면 논리상으로 본인이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는 나눌 수 없다. 이것도 나눌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나눴다. 그럼 이거 리을 답이 맞아야 되는데 네네. 보기는 여기에서 요거 동그라미가 뭐예요? 반박할 수 있는 사례요. 아니 요 가? 네네. 가가 어디 나와요? 정상과 비정상의 가르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 그러면 그 뒤에서 무엇이라고 썼어요 얘는? 얘는 실제로 거기에는 극도의 비합리적인 문맥성이 개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이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건 비합리적이다. 그럼 얘는 그 범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럼 범위로 나누면 된다. 그럼 네. 얘는 나눌 수 있다는 거네. 네네네. 얘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네.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리을은 범위로 나눴다는 거네. 네네. 그러면 맞게 한 거네. 푸코가 근데 이거 나눌 수 없는데 왜 너는 나누냐 이렇게 하겠네. 그렇죠. 그럼 답이 맞잖아. 아니요. 그렇죠. 푸코가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리을은 안 되죠. 이걸 반박해야 하는데. 이건 범위로 나눴잖아. 그러면 네. 이 전체 내에서 여기에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거는 나눌 수 있다지. 네네. 그러면 요 쭈루루룩 나왔지. 네. 이거 다 나눌 수 있다요? 아니요. 그다음 1, 2, 3, 4, 5에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로 해봐요. 분류라는 건. 기억은 나눌 수 있다예요? 네네. 나눌 수 없다죠. 없다. 네. 니은은? 나눌 수 있다. 이거는 리그. 나눌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나눌 수 없다 두 개를 짝지든지 있다 두 개를 짝지어야 답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두 개를 짝져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답이 몇 번이라고요? 답이요? 네. 2번이요. 2번이에요? 네. 요걸 5번으로 쳤는데 답은 2번이라고요? 네. 그럼 기억 디귿으로 나눌 수 이거는 없다. 없다. 이거는 나눌 수. 있다. 디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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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러면 없다니까 푸코의 주장대로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네. 네네. 그러니까 푸코가 반박을 하면 푸코는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푸코의 주장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지? 자, 다시 네가 나한테 반박하면 네 입장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입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푸코의 입장만 찾아라 하는 게 문제잖아. 네네. 그러니까 A가 B를 반박합니다. 그럼 B는 신경 쓰지 말고 A가 말하는 A의 기준을 그대로 해서 A의 기준과 맞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나눌 수 없다 그랬으면 나눌 수 없다 이 두 개가 답이잖아. 네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저한테? 자, 본인은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푸코의 주장을 먹고 상대방의 주장이 뭐니까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여버린 거예요. 네. 그냥 푸코가 주장하는 게 뭐냐? 푸코가 반박한다. 그럼 푸코의 주장이 뭐냐? 이거만 하면 되는데. 자, 농민이 반박한다. 그럼 농민 주장만 찾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복잡하게 생겼겠지? 그러게요. 그럼 됐나요? 네네. 자, A가 B를 반박한다. 그럼 뭐라고요? A의 입장 찾으라고요. 네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풀면 되나요? 네, 그렇죠. 좀 5번째. 또. 그러니까 설명을 단순화시키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또. 24번에 3번을 찍은 이유가 다에서 부유한 부사들이 놀라 죽어나가다 철산군을 폐업되었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다에서 부임한 부사들이 놀라 죽어나가자
철산군은 폐업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3번이 이걸 안 봐가지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실제로 글을 읽었을 때 예전에는 이것만 이쪽 부분만 읽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제도 그거 한답시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철산군이 폐업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철산군이 폐업되었다라는 것이 저기 다 부분에 나와 있는데, 나다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아닌 것, 그럼 있느냐, 없느냐냐. 네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체크를 했어요? 이거 체크할 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 문학을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지 말고, 풀이법에서, 네. 자,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등장인물 문제를 찾으면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인물이. 인물 문제는 꼭 나오니까, 하나가. 여기 인물 나온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인물로 해서, 철산군은 동그라미. 그래서 철산군은 다 동그라미. 철산군이 한 얘기는. 네. 그리고 B는 세모. 아니면 C는 네모. 이렇게 해서 인물별로 한 명은 동그라미, 한 명은 세모, 한 명은 네모. 이렇게 치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걸 금방 찾으면 인물 관계도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읽고 그냥 부분만 읽어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전 소설을 볼 때는 꼭 인물 나오고 인물들 간의 사건 나오고 그 배경 나오고 특징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전 소설을 독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물들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면 줄거리 여기 나오네. 여기에 네. 누구 나온다고요? 유한림. 유한임은 동그라미, 또 사정옥. 사정옥은 세모. 네네. 안에 사정옥은 그냥 세모 해도 되고 세모 1하고 사시부인은 세모 2 해야 되고 그렇죠. 교차라는 네모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어줄 때 거기를 체크하면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라 쭈루룩 한 사람이 한 거 쭈루룩 뽑아볼 수 있고 한 사람 쭈루룩 뽑아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체크법을 얘기 들은 적은 없나요? 아니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안 써먹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못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읽는 방법의 문제죠. 그렇죠. 왜? 여기에서 보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읽을 수 있게 체크만 된다면 빨리 읽을 수 있는데 뭐 가르쳐줘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쵸? 다음 문제. 그죠. 이거를 가지고 네.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별로 동그라미 세모로 네모로 체크해라. 이렇게 해서 풀이법 이런 거 정리해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근데 이거 정리한 적 있나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달라질 텐데.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본인이 왜 안 해요? 이걸 써놓고 계속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업 들을 때만 잠깐 듣고 잊어갖고 본인 마음대로 풀고 내용 완벽하게 이해가가지고 딱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틀리면 제가 잘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읽는 방법 알려줬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개선이 덜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 거. 29번에 3을 찍었는데 틀린 답이에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계절과 시기가 있대요. 그 이유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근데 뭐랄까 계절적 시기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요. 맨 앞쪽에. 네. 근데 읽어봐요. 이거를 여름이 가까워지면 있네 계절. 네네. 네. 그런데 맞네 그러면. 예,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그냥. 아니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 단어를 찾아서 푸는 거예요. 국어는 말싸움을 할 때 여기 써 있잖아. 이거예요. 국어는. 당신 느낌하고 아무 상관없어. 국어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국어를 내용으로 느낌으로 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 알겠습니다. 에? 네네. 그 무슨 말이에요? 네네. 느낌으로 풀면 느낌을 어떻게 계산해줘요? 감 좋게, 기분 좋게 해줘요? 아니요. 개선을 해주려면 이 단어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풀었습니다 해야 이거를 고쳐주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용이 일치하는 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럼 있는 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치하라는 문제는. 일치 문제는 뭐라고요? 그 본문에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빨리 찾아보라고요. 소문 글자 찾기로. 근데 왜 일치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죠? 일치하는 문제는 뭐라고요? 본문에 있는 걸 빨리 찾는 거라고요. 다음 7번. 7번. 잠시만요. 3월 1일 찍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쓰지 말라 그랬죠. 네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핵심만 딱 해갖고 내가 뭘 모르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글자를 다 치면 뭐 해설에다가 밑줄 쳐놓지 여기다 왜 썼을까요? 그렇죠. 네. 해설에다 밑줄 치고 물어보지. 그렇죠. 이거를 요약해서 내가 자기화시켜서 내 걸로 이해해야 되는데 오답 정리하라 그랬더니 3번이면 3번에 있는 해설을 그대로 다 써놨어. 그럼 해설에다 밑줄 쳐놓지 뭐하러 여기다 써놔? 여기서 필요한 내용, 핵심을 딱 해갖고 이것 때문에 그래 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네.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2번에서 인간 자본을 단시간에 생산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투자를 젊은 층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에 자, 그게 아니라요. 이 방송에서 네.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얘기해버릇해야 나중에 사람들한테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엉얼엉얼거리잖아요. 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인간 자본을 단시간에 생산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본을 그 인간 자본이라는 게 지식이나 그런 거잖아요. 아, 인간 자본, 인간 캐피탈, 인간 자본을 짧은 시간에 생산하면 네네. 짧은 시간에 생산했으니까 시간당 효율이 높으니까 비용은 절감되겠지. 근데 답은 커지기예요. 뭐라고? 답은 근데 절감되는 게 아니라 커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 자본을 단시간에 생산하려면 단시간에 아이 실력을 늘리려면 굉장히 많은 과외비가 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젊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네. 근데 여기 뒷문단에 이 말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것만 보고 이걸 찍은 거예요. 이거는 5번은. 네. 근데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걸 왜 찍어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5번은 이게 답인데 진짜 찍은 건 2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건데 무시해버렸다고? 네,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문단이 여기는 절감된다고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요? 커진다고 나왔어요? 네, 네, 커지죠. 그럼 답이 맞네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데 커진다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요. 커지기 때문에 모든 투자를 뭐가 커져요? 주어는 뭐예요? 소요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왜? 어디에서 소요해요? 인간 자본 생산해요. 인간 자본을 생산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짧으면 비용이 커진다고. 네, 짧게 할수록. 네, 그런데 여기는 단시간에 생산하면 비용이 커지지. 네, 네. 그럼 이거 틀린 거네. 그렇죠. 투자를 적정한 시간에 집중한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젊을 때 끝낼 필요는 없다. 뭐라고요? 인간 자본을 뒷도로 형성시키느라고 뭐라고요? 아주 짧은 기간에 하면 이 비용을 한꺼번에 그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인간 자본을 단시간에 생산하면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절감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시기는. 그럼 이게 5번 맞는데? 잘못된 건데? 네, 제가 그래가지고 5번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게 아니라 5번을 고른 거잖아. 아니요, 고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네, 네. 그럼 아는 것이니까 5번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5번을 무시했다니까요. 무시했단 말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5번을 선택지를 고르지 않고 지우고 2번을 찍은 거예요. 틀린 거잖아, 아는 거. 5번. 그러니까 저는 요거랑 틀리다며. 네네. 아는 것이니까 이게 맞잖아. 그럼 5번 골랐으면 맞잖아. 그렇죠. 근데 왜 무시했냐고. 이 부분 때문에요. 투자를 젊은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 그거 말고 여기는 절감된다고 써고 여기는 커진다고 써있잖아. 네. 안 읽은 거죠. 절감된다는 말을. 커진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해주는데 네. 안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해주지?
잘 읽어라. 다음 번. 아니요, 그 무시한 이유는 이 부분만 읽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못 읽었어요. 시간이. 아, 그러니까 자 봐봐. 네. 오답 정리를 하고 애들 시험을 성적을 높이는데 안 읽었대. 못 읽었대. 그럼 어떻게 해석했죠? 읽어라. 뭐 끝이네. 자, 그러면 왜 못 읽었어? 왜 못 읽었냐면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어, 다음에는? 다음에는 읽을 때 중요한 부분만 메모치고 하면은 읽을 수가 있겠죠. 아니, 중요한 부분만 메모치고 중요한 부분만 읽잖아. 근데 지금 발췌독 하라 그러니까 일부만 읽고 찍으려고 계속 생각하잖아. 네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찾는 문제인데, 이건 뭐라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면 있는 거 찾아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인간 자본에 대한 논설문이죠, 일종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글의 종류고, 인간 네.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젊었을 적에 투자해야 한다. 젊었을 때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단시간에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네가 아는 주제, 네가 아는 주제랑 다르네. 그렇죠. 그럼 틀린 거네. 네. 주제랑 어긋나잖아. 네. 그럼 답이 5번이잖아. 네. 답이 5번이야? 아니요. 네, 답이 5번이죠. 그럼 그것만 고르면 주제랑 반대되는 거니까. 네네. 그럼 지금 말한 거하고 이걸 못 골랐다는 건 지금 모순인데? 그렇죠. 아니, 주제를 생각하면 5번을 고를 수 있잖아. 그럼 네가 지금 주제 얘기하네. 그 주제하고 5번하고 모순되네. 그럼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맞출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요? 그렇죠라는 건? 문제를 풀 때 주제랑 연결시키지를 못했다고? 네. 저 모든 문제는 주제랑 연결시켜야지. 또 2번을 고른 이유는 뭔데? 선택지 후보를 다 지우다 보니까 남은 게 2번이었어요. 아, 그러면 안 늘지. 근거를 찾아야지. 2번이 맞는데도 2번을 고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되는 행동인지 아는데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찾아야지, 그럼. 그럴 때 이렇게 헷갈릴 때 뭐라고? 주제로 판단하는 거지. 모든 문제는 주제로 시작해서 최종 마무리도 주제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는 줄거리를 뽑는 거고, 마지막은 선택지를 주제랑 비교해갖고, 주제랑 아주 멀든지, 주제랑 최고 가까운 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풀이법 있는 거 정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한 몇 번까지 한 것 같은데, 그 풀이법 중에서 본인은 뭘 제일 못해요? 이 풀이법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보는 방법. 안 그러면 똑같이 못 찾았는데요 하고 끝난다는 거죠. 다음 거. 41번. 한국 전통축 승계 방식이 일본 가원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들릴까, 들리는 사람이? 한국의 전통춤은 승계 방식에서 일본의 가원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하거든요. 아, 한국의 전통 특징이요. 승계 방식에서 일본의 가원제와 유사한 특징이 있다고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예. 맞는 줄 알았던 게 여기 이 부분을 읽었었거든요. 읽어보세요. 그게 맞나 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전통음악이나 전통춤의 승계 방식은 승의 것을 꼭 그대로 이어받지 않으면 파문당하는 일본 에도에서의 가원제와 판이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판이함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름이요. 오, 그럼 이거는 근데 유사한. 근데 이거는 다름. 이거는 같음. 네네. 근데 문제는 제가 가원제에서 이 가원제만 말을 보고 2번이 맞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장을 판단할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해라고 했잖아. 네네. 판단의 기본이라고. 모든 판단에. 그쵸. 그러면 가원제는 판이하다 하고 가원제는 유사하다 하고 완전히 반대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진짜 국어에서 중요한 건 체언이 아니라 가원제에다가 어떻게 쳐야 돼요? 판이하다니까 세모 쳐야죠. 그렇죠. 유사하다는 동그라미 쳐야 되고. 그렇죠. 그럼 동그라미 세모로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고 내용을 알면 뭐하냐고. 그거를 정확하게 문제 적용해갖고 그걸 풀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가원예가 똑같아서 답 썼어요. 그러면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하렴. 끝. 10번. 10번. 그러니까 문제 풀고 접근하는 원칙만 명확하게 알아도 이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쭈루룩 틀린 거 중에서 10개에서 8개를 맞춰요. 그러면 이거 1등급이에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늘리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수능이. 그냥 읽기 시험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읽냐고. 너 맨날 읽잖아. 그렇죠. 빨리 읽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커버해갖고 풀잖아.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읽는 법, 깊이 있게 구조적으로 읽는 법을 알려주는데도 원칙 정리를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지? 계속 아마 저 정확한 주어 목적어 서로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하렴. 이걸 1년을 해도 또 할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못 쳐가지고. 그럼 만점을 언제 맞아? 다음 거.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네. 이 글이 그 허난선의 규원가랑 네. 그리고 허난선의 고원가밖에 없네요. 네. 여기서 적절한 건데 저는 4번을 골랐어요. 네. 고른 이유가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아름다운 자연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예요. 네. 근데 저는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아름다운 자연만 보고 찍었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뭐랄까 백마금평이나 매화 이런 얘기만 보고 가지고 네. 그것만 보고 찍은 건데 네. 반면 3번 정답은 3번이에요. 네. 3번을 찍은 이유는 이 복잡한 신경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잡한 신경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아니요, 그 신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근데 저는 허난선이 알다시피 님한테 버림받은 여자의 슬픔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슬픔만 봤지 탄식과 원망은 본 적이 사실 탄식과 원망과 자주 둘 다 같은 의미의 심리 상탕인 줄만 알고 네. 저는 3번을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복잡하다는 건 감정이 막 들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네. 감정이. 네. 근데 탄식, 원망, 자조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슬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번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거일 경우엔 3번만 이거 감정 파악만 제대로 했었으면은 맞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탄식, 원망, 자조는 전 지금도 솔직히 슬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다. 네. 자,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크게는 슬픔이죠. 네. 슬픔 아래에 뭐가 있어요? 탄식, 원망, 자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그러면 요 개념에서 이 크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 개념에서 푸는 거네요. 예. 자, 어떤 시가 나오면 이렇게 끊어두라겠죠, 단락마다. 그렇죠. 끊었나요? 끊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 서술어의 흐름을 딱 잡았나요? 아니요, 잡진 않았네요. 서술어의 흐름을 잡으면 여기는 원망이 나오고 여기는 탄식이 나오고 여기는 스스로 비우는 자조가 나오고 자, 이거는 남을 원망한 거고 스스로 이건 나를 자조한 거고 네네. 그러면서 요거는 탄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 탄식을 하는 마음이 내 생각했다, 남 생각했다, 복잡하게 탄식도 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하네요. 그렇죠. 근데요? 네. 자, 다음에 나와 자연에 했을 때 얘가 얘를 보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보면서 동감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위로가 맞아요? 아니요, 위로. 이거를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로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확인해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는 나와 자연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해본 거랑 이 슬픔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위 차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상위어라면 이 하위의 관점에서는 다양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신만의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국어 읽을 때. 체계도 만들고 또 뭐라고요? 또,
국어 읽을 때 좀 달랑 나누고 읽고. 아니 풀이 방식을 가르쳐주면 그걸 좀 그거를 적응하라고. 정리를 해놔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 앞에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일 때 똑같은 방식만 나중에 뭐라고요? 반복될 거라는. 그게 뭐라고요? 100가지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동아쌤입니다.